네, 문재인 캠프가 이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네, 오늘 네 분에게 딱 35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황태순 의원이 계속 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35초입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죠. 하나는 우선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뛰어넘는 네. 뭐 그런 일이 있고, 또 보면 국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사실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노무현 프레임에 잡히게 되면은 자칫 대선에서 그 패색이 짙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캠프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친노 색깔을 빼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그 비서진들을 구성하고 핵심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대부분이 친노인데 그 친노 색깔을 제거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 처음에 네,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조언이니까요. 당쟁이에다가 무슨 얘기든지 통합 이야기했고 용광로 얘기했으면 그 자기의 말에 맞는 행동이 뒤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노동일 교수. 저는 하여튼 조금 현재로서는 일단 문재인 후보 측으로서는 일단은 야권 어떤 진영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단일화해서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민주당 전통 지지층 이런 것을 빨리 복원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확실한 믿음,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걸 믿음을 주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노동일 교수님은 나중에 노동부 장관하면 딱 노동. 저는 노동을 최고로. 아니, 전 교수가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김만흠 대표. 민주통합당 후보인데 민주통합당의 거점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에서 밀리고 있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겁니다. 밀리고 있는 이유를 흔히 얘기하면 말하기 쉬우니까 분당 문제하고 대북 송금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내막에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호남 지역 관련 차세대 리더들의 상당수들이 퇴출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현실적인, 말하기 쉬우니까 분당이 특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내막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시기와 관련해서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한 반성으로 신자유주의 문제와 빈부격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론이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구조적이고 긴 문제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상당히 실망 때문에 나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추가 말씀드리자면은 일자리 창출과 시대 교체라는 시대적인 화두는 문재인 후보가 아주 잘 잡고 있다. 네. 문제는 일자리 창출하면 문재인 후보가 바로 연상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문재인 후보가 시대 교체의 주체로 인식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본인이 내걸고 있는 명분하고 본인하고 이미지를 매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의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일자리 창출. 포인트는 잘 잡았는데. 네. 이걸 계속 좀 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꾸준히 밀고 가는. 일자리 창출하면 문재인이다. 예. 쉽게 연상되게 그냥 거기까지 완전히 딱 쉽게 연상되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조금 발사체가 약한 것 같아요. 추진력보다는 아직까지는 매치가 좀 덜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무현 프레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직 대통령이 이제 뭐 여러 분 계시는데 평가를 여론사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선호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이미지, 친서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수행 평가를 하면 또 거기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으로 가면 사실 길게 봤을 때 문재인 그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불리하다. 득보다 실이 많죠. 노무현 프레임 대 박정희 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네. 박정희 프레임이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길게 나중에 가면. 예, 저희가 그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조사를 얼마 전에 해봤었어요. 그 조사를 했습니까?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미 이기고 있었을 때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앞서는 것으로 대략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가면 문재인 후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네요. 네. 마침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뭐 한광옥 전 의원이라든지 김경재 전 의원 영입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그 윤여준 전 의원을 영입한 이후로는 사실 윤여준 전 의원의 얘기, 그 윤 위원장 얘기를 많이 지금 들을 수가 없고 전면에는 지금 친노 비서관 전 행정관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원장이 호남 껴안기를 하면서 지지율을 뭐 올린 것도 있지만
지난주에 갔다 온 이후로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과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빠지고 있다고 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지율의 문제 같습니다. 지지율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인적 쇄신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인적 쇄신 얘기가 분명히 나올 시기가 이제 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강력하게. 프레임 관련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노무현 프레임과 박정희 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박정희 쪽의 지지가 사실 5%가 없다라고 5%가 했는데 높다는 겁니다, 박근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박정희 프레임만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합을 얘기하고 반대 진영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본인이 선거에 당락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정치적인 목적이고 명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당장 선거를 앞두고는 박정희 프레임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달리 얘기하면은 현재 야권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요구는 친노를 넘어서는 노무현을 넘어서는 뭔가 광범하게 더 퍼져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수용을 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지 스스로 네. 친노의 범주로 갇혀버리면 네. 박근혜 후보가 편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네. 거죠. 이제 박근혜 캠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획산부터 한번 먼저 시작할까요? 지금 한강호 김경재 의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일단은 콜을 했는데요. 상고초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두 분 중에 하나라도 이분이 한강호, 김경재 이 전 의원 이분들이 박근혜 캠프로 간다. O. 아, 절대 안 간다. X. 자, 하나, 둘, 셋. 두 사람 다요?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네, 한 분이라도. 예. 아, 쉽네요 문제가. 아, 자, 그럼 두 사람 다 간다. 하나, 둘, 셋. 아, 한 분만 간다. 그러니까 한 분만 간다는 적어도 한 분은 간다는 건 다 동그라미네요. 예, 하나는 저는 그냥 찍어서 영어 한 겁니다. 하나는. 아, 이거 한 사람은 찍었습니다. 확실하게 한 거고요. 한 사람은 그럼 그 얘기하죠. 누굴 아까- 찍었고 누가 저기 저는 간단하게. 김경재 전 의원을 가는 걸로 좀 반드시 간다. 예, 반드시 가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네, 저 한강 의원은 안 간다. 갈지 안 갈지 모른다. 아니, 네. 저 아까 그 문재인 후보가 정통 민주당을, 정통 야당 세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한광옥 전 대표가, 민주당 전 대표도 상당히 마음속에 이제 섭섭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탈락하고 정통 민주당인가를 만들어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호남 지역에서 왜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냐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은 아무래도 어떤 역으로도 역시 호남을 무시하고서는, 호남을 배제하고서는 지지세를 얻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문재인 후보가 소홀한 것 같다는 얘기죠. 호남 지역에서 사과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그 어떤 행동이 말이죠. 행동이 정말 호남 세력이라도 물론 부정부패, 과거의 어떤 뭐 이런 것에 연관된 사람을 그것까지 껴안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시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정통 민주당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김경재, 한광옥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박근혜 후보 측에서 끌어들이고 놔둔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다. 문제의 실책이라는 거죠. 그런 면 네. 봤을 때는. 두 분 다 가실 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저 김만음 김경재 후보는 가고 김경재 의원은 전 의원은 가시고. 갈 공산이 크고요. 한강옥 전 대표는 그래도 당 대표를 했고 당시 집권 여당일 때 대표를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동교동 내부에서도 아마 한강옥 의원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잘 놔두질 않을 네.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이 대표님은 이 부분 제가 뭐 첨언을 하자면 네. 김경재 전 의원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개표 방송, 지난 총선 개표 방송을 했었는데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보수 성향이고 지금 민주당하고는 거리가 꽤 돼요? 되는 그래서 걸로 그분은 제가 가실 것 같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광옥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꽤 공을 들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요. 저기 아까 문재인 후보의 친노 색깔을 싹 빼야 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캠프도요. 친박 색깔을 다 빼야 된다고 오늘 유승민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 이 불을 지핀 거는 남경필 의원. 남경필 참 용기 있어요, 이분. 근데 남경필 저는 하여튼 의원 이분 참 발언하고 멋지게 내용이 좀 봤습니다. 다르던데요? 남경필 의원은 남경필 의원은 친박이 친박계 측근들 이선 후퇴. 했고 유승민 의원은 친박으로 특정하지 않고 박근혜 빼고 다 네, 바꿔야 지도부와 된다. 선대위를 다 바꾸라 이런 식 얘기를 왜냐면 해서 지도위 선대위 쪽에 친박이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그걸 해석할 수도 의지해서 있겠- 예, 얘기했겠죠. 자, 이선 후퇴로
다 된다. 아니, 이거 또 절대 들기- 이선, 예, 오해 들기- 집다 하나요, 좀. 친박 이선 후퇴론 가능하다. 아니다. 절대 박근혜 캠프에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그 X, 그거는. 자, 이해하셨죠? 네. 친박 캠프 이선 후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노동일 예. 교수님. 아니, 가능하다. 지금, 예, 일단 그렇게 새누리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이대로 가면 정말 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네. 저는 그 이선 한마디 후퇴 나오게 된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밖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인물들의 영입, 선대위원장급 영입,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이게 내부에서 인물들이 조금 친박 중심으로 돼 있더라도 외부에서 수혈된 인물이 조금 비중이 크게 그것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것인데, 그래서 차기에 대충 이 부분은 외부 인물 영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강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요즘 유행이죠. 저 김만원 박사님 말씀에 가름합니다. 이화 동물입니까? 예.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오차범위 안팎으로 지금 뒤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바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지난 총선 때를 돌이켜보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당에 비해서 이 현역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지수 뭐 25% 얘기가 있었고 실제 많은 분들이 물갈이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별로 유권자들이 볼 때 물갈이된 부분도 없고 뭔가 바꾸지 않으면 현 판세는 좀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의 인물이 좀 교체되어야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택수 대표님 말씀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기본적 용인술의 그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총선 경우는 친박 중심으로 이른바 친이를 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금 여태까지 자기를 옹이해왔고 지난 5년, 10년 동안 옹이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뭐 흔히 이런 얘기하죠. 한 20명 남짓 열심히 뛰고 있고 한 130명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원들. 나머지 의원들 지금 뭐 바꿔라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빼고 박 후보 입장에서 네. 뭘 대체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또 충성도 로열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사람들을 대폭 친박계 중심의 현재의 구도를 이준으로 밀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150명 중에 20명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130명은 너희들 잘하냐 한번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지금 새누리당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렇죠. 그죠?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박찬종, 정운찬 등에게 예. 캐스팅 보트 역할 제안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박찬종, 정운찬을 러브콜을 보낸다. 에게. 일단 지금 박찬종 저 변호사랑 정운찬 정 총리는 예. 도와주고 싶다는 도와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은 안철수 후보가 러브콜 안 보냈거든요. 응당 화답이 없었죠. 화답이 없었죠. 예, 예. 그런데 이들과 손을 잡는다. 손 잡는다. 손 잡는다가 동그라미 아닌 게 X. 자, 하나, 둘, 셋. 손 안 나야. 자, 요거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부터. 네, 왜 안 잡느냐? 네. 예, 안철수 후보로서는 잡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무슨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든가, 대통령으로 끝까지 출마했는데 득표력에 도움이 된다든가, 앞으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정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뭐 특별히 뭐 그런 어떤 네. 학적 도움이 되는 거 그럴 때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손잡지 다른 않는다. 이유는 없어요. 보면 결국 안철수 후보는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로 우리 정치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전체 그분들 다 전체가 어떻게 보면 낡은 체제예요. 그런데 굳이 그 낡은 체제와 손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도 역시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지지가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표에 참여하면 네. 거의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조언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추가로 안철수.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택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 있을 행보를 수가 없다. 줄일 필요는 없죠. 네, 이택수. 결국에는 뭐 지지율이 문제겠죠. 두 분이 지지율이 뭐 높게 나오는 분이라면 종국에 가서 손을 내밀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찬종 전 의원이라든지 그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자가 발전한 그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 외사랑이라 그러죠, 외사랑. 예, 예. 네, 외사랑. 짝사랑은 이제 모르는 거고, 외사랑은 아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본인이. 예, 외사랑하고 있다. 예. 자, 우리 노 교수님. 마지막으로 15초 남았다는데 마지막 네. 프로그램 정리해 주시죠. 15초요? 네. 15초 뭘 정리해야 되나? 안철수 교수에게, 후보에게 더 얘기하면 네. 사실은 아직 젊으니까 네. 저는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라는 거.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좀 쉬어라. 아닙니다. 그 얘기 간단하게. 아니고 네. 그런 좋은 행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또 오늘 밀린 얘기 어쨌든 다음 그- 주 안철수 계속 네. 투비 컨티뉴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지금 삼자가 팽팽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메뉴가 많아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짧을 줄이야.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꼭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되면 10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 생각이 듭니다. 매번. 학생들은 시험 당일이 되면 시험지가 막 앞에서 오죠. 한 시간만 더 있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텐데 후회하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하루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진장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밤 나는 죽는다. 이런 각오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